네, 안녕하세요. 로컬 창업 콘텐츠에 의해 1주차 LM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로컬 창업 콘텐츠에 의해 LMS 수업을 먼저 수강을 시작한 선생님들이 계시면 잠깐 끊으시고요. 첫 주만 영상 콘텐츠에 의해 수업을 먼저 듣고 로컬 창업 콘텐츠에 의해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부터는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들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영상 콘텐츠에 의해 LMS 수업 시간에 제 소개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순서상 첫 주만 로컬 창업 콘텐츠에 의해를 그 다음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주차에 1차 시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LMS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LMS 수업이 25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컬 창업 콘텐츠에 의해 수업은 대면으로 2시간을 하고 LMS로 1시간을 하니까 오늘 25분짜리 LMS 수업을 하나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내용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요거는 2주차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수업 내용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로컬 창업 콘텐츠에 의해 그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세부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계획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 학기에 로컬 창업 콘텐츠 교과목은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주차 대면 수업, 자 15일이에요. 2주차 대면 수업에는 현대 사회의 변화와 흐름의 이해, 이걸 설명을 드릴 거고 2주차 LMS 수업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복습을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조금 감명 깊게 읽었고 또 선생님들한테 이 시점에서 또 이 교과목에 소개를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은 여기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캐나다의 유명한 저술가거든요.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은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사람인데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거 선생님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실 거를 추천을 드려요. 되게 괜찮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성공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체계적으로 좀 분석을 한 책인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1만 시간을 그 분야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이 책에서 처음 나온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탈리아에 가면은 이 유명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조각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다비드상이 있어요. 다비드상. 저는 이탈리아에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이 다비드상에 관해서는 워낙 유명하니까 뭐 텔레비전 같은 데서도 좀 봤고 또 책 같은 데서 이 다비드상 사진만 봤죠. 나중에 혹시 여행을 가게 되면 꼭 한번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게 이 다비드상인데요. 미켈란젤로라는 르네상스 시대의 아주 유명한 천재 미술가가 조각한 조각이죠. 근데 이 다비드 영어로는 데이비드가
우리가 아는 다윗이죠.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다윗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워낙 유명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되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인 전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엄청 큰 거를 골리앗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조선소 이런 데 가면은 큰 물건을 움직이는 이런 크레인을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렇듯이 다윗과 골리앗은 강자와 약자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 같은 단어죠. 그런데 결론은 다윗이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골리앗한테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흔히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는 언더독이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언더독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약한 팀 선수를 언더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언더독을 사람들이 응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승산이 별로 없는데 그냥 강해 보이는 사람이 당연히 이기면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간 약자, 언더독을 좀 응원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저도 좀 약팀을 좀 응원하는 편이고 그런데 대부분은 언더독이 지죠. 대부분은.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언더독이 예상을 깨고 이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뉴스거리가 되는데요. 아마 역사상 최고의 언더독으로 평가받았던 게 이 다윗이었던 거죠. 그 정도로 골리앗이 이제 압도적인 강한 상대였는데요. 잠깐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책에 이제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강한 나라여가지고 군사 숫자도 많고 근데 어쨌든 두 나라가 평온에서 이제 서로 대치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전투를 많이 했나 봐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다 붙어가지고 싸우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해가 크니까 각 진영에서 최고 센 사람들을 하나씩 내보내는 거예요. 장수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기면은 이제 우리가 승부를 이기는 쪽으로 나게 하자. 이런 룰인 거죠.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장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 무적의 그 장수로서 명성이 높았다고 그래요. 키가 뭐 정확하지 않은데 대략 이 책에 나온 거 보면은 2m 10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었겠죠. 거기다가 굉장히 큰 그 무시무시한 갑옷을 몸에 다 두르고 되게 무서운 그런 큰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또 몸도 굉장히 근육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압도적이었겠죠. 딱 봤을 때. 그래서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서도 누군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다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도 못 나간 거죠. 그때 이 양측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얘는 이제 아직 청소년이니까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은 거죠. 근데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 징병이 돼가지고 전쟁에 출전을 해가지고 형들 뭐 도시락인가 뭘 싸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쪽에서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소가 나왔는데 여기선 다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 소년이 겁도 없이 내가 나가겠다고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 미쳤냐고 말렸는데 이 친구는 자신만만하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이쪽에서도
대표를 내보내긴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이제 그 왕이 그래도 너무 그러니까 좋은 갑옷을 챙겨줬더니 이 소년이 필요 없다고, 무겁기만 하고 필요 없습니다. 갑옷도 거절하고 무기도 안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돌팔매, 지금 여기 이 다비드상에 손에 들고 있는 가죽으로 된 돌팔매를 할 수 있는 끈 같은 건가 봐요. 요거를 딱 챙겨가지고 돌 몇 개를 딱 집어 들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딱 앞에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아이가 참 용기는 가상하지만 곧 죽겠구나. 너무 안 됐다. 다 이제 그런 미래를 상상을 한 거죠. 그리고 골리앗도 나를 조롱하는 거냐 그러면서 되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더 이 사람이 이제 막 붕괴를 했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거는 다 사람들이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훨씬 더 유리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골리앗은 등치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근육도 발달돼 있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부딪혀서 힘 대 힘으로 싸우면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데, 그거는 같이 부딪혀서 힘 대 힘으로 싸웠을 경우의 얘기인 거고, 골리앗은 이런 그 큰 덩치와 무시무시한 이런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었지만 단점이 뭐냐면 되게 둔하고 느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골리앗은 거인이었기 때문에 거인증의 그 약간 그 병 같은 질환이 있대요. 뭐냐면 거인증에 걸린 사람들은 뇌하 수체에서 뭔가 그게 기형이 돼가지고 막 말단 비대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손이나 발이 엄청나게 커지고 계속 신체가 성장하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인증 사람들은 이제 오래 못 살고 대부분 죽어요. 그래서 그 뇌하수체 그 말단 비대증을 그 유발하는 그 부분을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거인증에 걸린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시력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뭐 상이 여러 개로 보이거나 이런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가까이 있는 상대하고 싸울 때는 되게 좋지만 멀리 있는 상대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존재인 거죠. 근데 다윗은 애시당초부터 골리앗하고 싸울 때 같이 맞붙어가지고 힘 대 힘으로 싸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 다윗은 어떤 전략이었냐면, 이 다윗이 양치기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늑대들이 중간중간에 습격을 하면 이 친구가 꼬마 때부터 돌팔매질을 계속 연마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멀리서 한 100m 전방에서도 돌을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는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그쪽에 말하자면 달인이죠, 달인. 돌팔매질의 달인. 그러니까 이 다윗은 골리앗한테 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멀리서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해치우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건 내가 유리한 싸움이다,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모든 그 사람들은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전투를 한다는 건 이제 맞붙어가지고 막 무기 들고 치고받고 싸우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해보나 마나 다윗이 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돌을 하나 딱 들어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다고 그러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제 그대로 쓰러져서 이제 목을 잘라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됐는데, 물론 그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이마를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살짝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애시당초 골리앗한테 유리한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강자였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골리앗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다윗과 골리앗의 그 대결이 굉장히 언더독의 승리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저자가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지적하면서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전력이 부족한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한 수많은 그 사례와 전략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도 이제 다 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럴 텐데 늘 고민이 되는 게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들이 꼭 그러시진 않으실 수 있는데 뭐 음식점을 내가 열었다고 쳐보세요. 옆에 되게 크고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그런 식당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자본도 없고 후발주자고 단골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약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고정관념에 의해서 생각하는 그 룰에 따라서는 내가 약자지만 다윗과 골리앗처럼 싸우는 방식을 바꾸거나 잘 생각해보면 상대방한테 분명히 약점인 부분이 있을 거고 나한테 강점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의 룰을 바꾸거나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면 결코 약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과목이 로컬 콘텐츠의 이해잖아요. 그래서 로컬이라는 부분, 지역에 살고 있고 지역에서 뭔가 소상공인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불리하고 약자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발상의 전환을 잘 하고 내가 나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나의 약점은 잘 가리고 강점을 내세우는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면 누구나 승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언더독의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과 우리 과가 로컬 창업 콘텐츠과가 강동대학교 안에서 규모도 작고 뭐 선생님 수도 작지만 우리 과만의 굉장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 장점들을 가치를 알고 그 선생님들이 잘 그런 걸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 과가 인원이 적다고 해서 결코 약한 과가 아니고 약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거를 한번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동안에 계속 한번 스스로에게 대입을 해보시고 또 저는 또 제 위치에서 또 이런 대입을 해서 그냥 항상 고정관념 세상 사람들 사회에서 얘기하는 통념 요거에 따라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가능성과 강점들을 잃어버리고 항상 위축돼 있고 그런 부분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강점들을 이용해서 뭔가 더 성공적인 그런 세상살이,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수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로컬 창업 콘텐츠의 이해라는 수업이고요. 창업이 들어갔지만 반드시 새로 뭐 사업을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수업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요즘 창업 그러면 뭐 영어로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새로 뭐 뭔가 새로 시작을 하는 거죠. 기존 판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새로운 각도로 또 접근을 해서 뭔가 사업을 잘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는 그냥 스타트업, 창업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로컬 중심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가에 관한 그런 도움을 주는 수업이에요. 자, 이 수업은 1학년 1학기에 개설이 돼 있고요.
이수는 전필. 전필은 전공 필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공 필수 과목은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에요. 졸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3학점 3시간짜리 수업이고요. 자, 만약에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을 못 들으셨어요. 학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라도 졸업하기 전에 요건 다시 재수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수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수업 참여만 하시면은 뭐 웬만하면 학점을 다 드리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른 수업보다도 이 수업은 포기하시지 말고 그래도 참여는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이렇게 되고요. 자, 연구실이 그 선생님들 오셨던 그 건물 3층 313호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토요일 날 학교 와 보셔서 알겠지만 차댈 데가 없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뭐 난리도 아닌데요. 조금 제가 권장해 드린다 그러면 선생님들 그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부지런하게 서둘러서 학교를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차도 좋은 자리에다 대시고 제 방에 오셔가지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좀 여유 있게 이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러다가 가서 수업 들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학교에 일찍 오시는 선생님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313호실로 오셔가지고 반갑게 그렇게 인사 나누고 또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수다도 좀 떨고 그렇게 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이 수업은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자원을 이해하고 또 그것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로컬 창업 콘텐츠의 개념과 전략을 학습하고 또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의 기본적인 소양을 익히는 수업이에요. 강의 목표는 로컬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또 로컬의 브랜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요. 또 아이디어를 잘 발상하는 발상법, 요거를 또 수업을 할 거예요. 자, 평가 방법은 출석 20점,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 30점, 또 수행평가 30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출석이라고 그랬어요. 참여, 출석과 참여 이 두 가지만 하시면 최소한 B 플러스 이상 85점 이상 제가 점수를 드릴 거를 약속을 드려요. 그러니까 잘하시고 못하시고 떠나서 참여만 빼놓지 말고 꼭 하시고요.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토요일날 일이 있어서 학교를 못 오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발생이 되실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저한테 뭐 문자나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사정 때문에 못 오신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평가할 때 감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차별 수업 내용인데요. 자, 이 수업은 자 대면 2시간, LMS 1시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수업이에요. 자, 대면 수업은 토요일날 오전 2시간이 이 로컬 창업 콘텐츠에 의해 대면 수업 시간이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건 요건 대면 수업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월 8일 날 개강을 하셨고요. 15일 날, 22일 날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5주차 수업이 조금 날짜가 이상하실 거예요. 4월 5일 날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4월 5일이 개교 기념일이에요. 뭐 식목일이기도 하지만 개교 기념일이라서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4월 5일은 한 주 쉬고 4월 12일 날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 주차 LMS 수업도 한 주가 쉬게 돼요. 이렇게 요 점을 좀 이해를 좀 하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차별 수업 내용
자, 이제 보시면 총 15주 수업이고요. 8주차가 중간고사, 15주차가 기말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별 수업 내용은 대략 이렇게 돼요. 다음 주 수업에서 현대사회의 흐름과 변화의 이해. 자, 요 수업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로컬 창업 콘텐츠의 이해 수업에서도 전체적으로 중요하고 뿐만 아니고 선생님들이 우리 전공에 들어오셨잖아요. 전체 전공에 관해서 방향을 잡고 이해를 하시는데도 이 수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주차 이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로컬이 무엇인가, 또 로컬 크리에이터와 기업과 정신, 로컬 비즈니스, 로컬 브랜드, 또 로컬 컨텐츠 아이템 발굴, 아이디어 발상법, 마지막 지역 사례 조사하기, 이런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주차별로 약간의 그 변동은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진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수업 내용이 살짝 대체는 될 수 있지만 이런 큰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시는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LMS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 강의 계획서를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요. 이 강의 계획서 이제 출력해서 좀 보관하시고 또 주차별로 PPT를 계속 업로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가 따로 없으니까 그 PPT를 가급적이면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수업하실 때 필기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로컬 창업 콘텐츠의 1주차 LMS 수업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한 주 보내시고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